자, 오늘 7월 17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시세가 쉽게 나와준 게 아니라서 오늘 시장에서 약간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매매를 하더라도 지독한 종목에서 제대로 당해서 손실 때문에 수익금도 반납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들게 마감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와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더라도 가끔 손실을 피해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며, 계획적인 매매 외에 다른 매매는 시장에서 잠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돈을 쫓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결국에 지독한 종목에 물릴 것이며, 그동안 벌었던 수익금을 제대로 반납하면서 다음에도 또 이런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당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만 보시더라도 당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 당장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널렸습니다. 널렸지만 이 모든 종목들을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좋아 보인다고 좋게 생각하고서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A-프로라는 종목이 폭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게시판을 보니까 거의 어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나 업종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A-프로라는 종목을 딱 시초가 3% 뜰 때부터 지켜봤는데 장 시작 한 20-30초 만에 30초 안으로 3%에서 10%까지 뛰어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3%에서 단 몇 초 만에 주문을 넣어서 10%까지 끌어올린 것인데, 저는 시초가 매매할 때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규 상장주든 시초가 매매든 예상 체결량보다 갑자기 몇 초 남기고서 가격이 확 뛸 때,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당장 동시호가 호가창을 보고서 너무 좋아 보여서 들어갈 뻔했지만 이런 종목은 일단 원칙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프로라는 종목이 기관 투자자가 21,600원짜리를 43,200원에 2배 뻥튀기 시킨 종목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가 2배 뻥튀기 시킨 신규주는 SK바이오팜, 제일모직, 삼성그룹주 이런 초대형 대기업 종목이 아니고서는 99% 확률로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물려서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거의 95% 이상.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즉 A-프로라는 종목은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1% 확률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이 10개 중에 한 3, 4개가 뻥튀기 되면서도 더 오른다면은 그런 종목을 저는 30-40%의 확률을 노리고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10%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확률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A-프로가 장중 최저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를 게임 아이템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게임에서 무엇을 뽑거나 강화할 때 얻는 결과가 같다고 쳤을 때 물론 게임상에서 확률이 낮은 게 더 얻는 게 좋겠지만 주식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얻는 것은 퍼센트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수치로 나온 게 없지만 자기만의 기준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상황에서 매매했을 때 대충 이 종목은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는 각자 기준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이라면은 이 A-프로라는 종목이 2배 뻥튀기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된 예가 없어서 성공 확률이 1%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 손실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공 확률까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걸 매매하는 거랑 그리고 성공 확률이 50%인 거랑 그리고 원칙 이런 거 다 맞아가지고 최대한 높여서 성공 확률이 한 70%인 것이랑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할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짜리 확률에 들어가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1%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 분위기 보면은 2배 간다, 3배 간다, 품절주다. 이런 식으로 글들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결국에 폭락이 나왔으며 어제 거래대금이 저도 순식간에 너무 많이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지켜보려 했는데 결국에 오늘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하루 결과만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겠지만 당장 다른 두 배 뻥튀기 종목들과 다를 게 없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두 배 뻥튀기 시키고 먹고 도망가고 또 뻥튀기 시키고 먹고 도망가고 이런 패턴이 지금 무한정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되거나 바뀌는 게 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에서 계속해서 낚이고 있습니다. 낚여가지고 폭락. 잘된 예가 한 개도 없는데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 검색어에 띄워주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시간 검색어만 보고서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네 하고서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A-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바로 증시랑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증시 외국인 때문에 그래도 좋게 마감했습니다. 어제 음봉이 뜬 다음에 또 하루 만에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좀 좋게 마감했으며 미국 증시도 지금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10,000포인트 위에서 어쨌든 황금선 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상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늘의 수급 상태입니다. 수급은 양매도가 아니라면 어제처럼 이런 좀 무서운 양매도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이 들어오든 2,000억이 들어오든 결국에 단타로 빠져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면은 나중에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주로 보던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내는데 한 종목에서 비중을 좀 크게 잡아서 손실이 나면서 오늘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미코, 이거는 전 고점 돌파 차트라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A-프로라는 종목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근처에 있어서 이거를 보고 있었지만 오전에 잠깐 시세가 나왔다가 그대로 무너져서 하루 종일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어제 오후장 차트에서도 봤는데 운전 실력이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 한 방이 원래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 아닌데도 단 3분 만에 마이너스 4%까지, 이게 하루에 4% 오르기도 힘든 종목인데 이런 식의 좀 힘든 캔들이 나오면서 시초가도 못 지켜주어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프로라는 종목도 오늘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시초가 3%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몇 초 남기고서 3%에서 10%까지 뛸 때 너도 나도 체결시키려고 가격을 높이는 거 보고서 바로 다른 종목으로 넘어와서 다른 종목 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시초가가 3%에 형성이 되었어도 바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은 정말 좋은 조건, SK 바이오팜처럼 기관 투자자가 완전히 쌍끌이로 쓸어 담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아닌 이상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들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란 종목도 오늘 5,000원 이상까지 뚫어주었는데 그 전부터 노려서 매매를 했으며 그동안 꾸준히 보고 있던 시젠, 이거는 보기만 했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작정하고 터지는 날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단타로 띄어먹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팜이라는 종목도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5만원 근처까지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반등조차 못했을 텐데 다시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다행히 수익을 냈습니다. 호가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비중은 적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강해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한진칼, SK바이오팜, 대덕전자 이런 종목을 봤는데 오늘 대덕전자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만 좋았고 제가 하루 종일 이 종목이랑 씨름을 했는데 정말 쉽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3분당 거래량이 최소 10만 주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 엄청난 매물대를 뚫어줄 텐데 아무래도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단타성 물량도 많고 이 매물대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재미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매를 했지만 잠깐 한 개, 두 개 호가 먹고선 빠지는 거 말고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가 이 매물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 같은데 이게 분할 재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전 고점이 12,000원. 뭐 이런 종목은 대덕전자가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그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전 고점을 유지해 주는지,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 고점을 유지를 해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유지해줌에 따라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덕전자에 대한 관심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동화성이란 종목도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오늘 좀 크게 슈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오전장에만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지면서 좀 지독하게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노려봤지만 시초가 자체를 회복을 못 해주었고 시초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전 고점이 8,400원, 대덕전자도 전 고점이 12,000원. 이런 전 고점들을 지켜주면은 뭐 이런 종목들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뚫어준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종목에서 고통을 받았냐면 한진칼이라는 종목에서 좀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차트가 예쁘게 올라줘서 10만원 호가 단위 변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10만원 처음 뚫어줄 때도 만주를 한 방에 소화시키면서 힘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거래량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만원을, 이 10만원을 뚫어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뒤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10만원 이상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그전처럼 거래량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은 47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강하게 나올 때는 4천억 원, 7천억 원 이렇게 3천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3천억 이상이 나오면서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것인데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를 뚫어준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들게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캔들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하였고 캔들이 안 좋은 대신에 그래도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몰고 와야 됩니다. 거래량을 몰고 오면서 하루 종일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터질 것 같을 때 그때가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종목들을 봤는데 재미를 본 종목도 있었지만 좀 크게 넣었던 종목이 거래량이 제대로 안 붙으면서 많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일양약품. 장중에 VI가 걸리는 건 봤지만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본다고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종목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풍제약이 또 고점을 뚫어주었으며 일양약품, 신풍제약, 그리고 현대차도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만 끝까지 오르고 거래량이 제대로 안 붙으면은 재미를 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노펙스, 미코 이거 두 개 말고는 거래대금이 제대로 붙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간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이 1위를 차지했는데 하루 종일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대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태이며 최근에 에이스테크를 본 것처럼 기간의 수급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다면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전 고점 완벽하게 뚫어준 다음에 전 고점 12,000원 정도에서 21,700원까지 거의 2배까지 올랐습니다. 기간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충분히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엔터주에서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엔터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이런 종목들이 하루 오르다가 하루 쉬고 아니면 하루 내려가고 계속 지속되는 패턴이 아니라 지속되는 수급이 꾸준히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게다가 역사적 신고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을 수급으로 공략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강했던 네페스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종목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그 추세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거나 뚫어줬을 때 그 뒤로도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거는 꾸준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인지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 그냥 잠깐 하루 정도 상승이 나오는 이런 양봉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는 A 프로. 이틀째 기간에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주말 동안 다음 주 준비도 잘하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